근데 사실 이제 명나라는 망해갈 때야. 이제 명나라는 지는 애고요. 사실 우리가 늘 무시했던 그 여진족은 대단히 무섭게 뜨는 애입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에요. 명나라는 가뜩이나 힘도 약한데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더 힘 빠졌고요. 자, 이 여진족이라는 애들이 무섭게 큽니다. 나중에 여진족이 또 뭐 역시 중국을 먹어버리죠. 그게 바로 청나라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여진족이 지금 무섭게 뜨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진족은 뜨고 있고 명은 약해지고 있고, 자, 그럼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권력을 잡는데, 자, 그 일본은 대단히 문화가 발전해요. 전쟁에서 졌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한테 수많은 뭐 도자기 공예가도 끌고 가고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문화를 전수받아서 대단히 이제 문화가 발전한다는 뭐 문화재 엄청나게 훔쳐갔죠. 네, 그래서 문화재 엄청나게 훔쳐갔고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 국보 1호가 우리나라 거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문화재를 훔쳐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괘씸하죠, 일본이. 다시는 저놈들, 안 보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일본이 막 사정사정하죠. 왜냐면 그러면 일본이 손해거든요. 그쵸? 우리하고 교류 끊으면. 우리가 더 선진국이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막 사정하죠. 앞으로 잘할게. 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합니다. 포로를 좀 돌려줄 것을 협상을 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무역은 시작이 되는데, 약간 일본한테 문을 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파견단을 보내요. 그것이 통신사, 조선통신사, 이렇게. 지금 통신사 행렬인데요. 자, 우리가 한 200년 동안 12번 정도의 파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파견단이에요. 통신사. 자, 그래서 뭐 거기에는 외교 관련된 문화, 예술, 뭐 이렇게 다양한 기술자, 학자 막 이렇게 해서 뭐 한 번 갈 때 막 수백 명이 가요. 네, 수백 명이 가서 일본한테 아무래도 뭐 선진국의 아량인 거죠. 이게 우리보다 후진국인 일본한테 뭐 이렇게 뭐 기술도 좀 알려주고,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저런 괘씸한 것들한테 뭘 알려줘 이럴지 모르겠지만, 네, 그 옛날에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알려주는 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런 목적도 있었대요. 이렇게 파견단이 수백 명씩 가서 일본의 한번 상황을 파악하고 오는. 또 다시 우리 전쟁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오는 그런 효과로서 통신사. 자 일본은요 이 통신사가 오면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네, 정말 맛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통신사 파견하는 네, 그런 우리 그 임진왜란 이후로 통신사도 파견이 됐다. 네,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그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자, 선조 다음에 바로 광해입니다. 광해군. 자, 우리 그래도 아버지는 궁을 버리고 갔는데 아들은 지켰죠. 자, 광해군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자, 근데 광해군은 이제 어떤 외교를 했냐면 광해군의 외교는 중립 외교라고요. 광해군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병헌이 나왔던 왕이 된 남자 광해. 보셨나요? 보세요. 네, 그래서, 자, 이 광해군은요, 자, 이런 정책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명나라가 한물 가네? 여진족이 상당히 떠오르네? 자, 그러면 명나라하고는 뭐 원래 친했지만, 자, 여진하고도 사이를 나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운데서 딱 중립 외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전략은 중립 외교예요. 그리고 일단은 전쟁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걸 다 복구합니다. 네, 그게 광해군의 큰 업적이죠. 자, 토지대장, 호적 이런 거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세금 제대로 잘 거치고, 산업도 재건하고, 국방도 더 강화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대동법이라는 것도 실시를 합니다. 백성들이 특산물 내는 거, 그거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걸 개선하는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실시를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허준. 드디어 우리 허준 선생님 나옵니다. 우리 허준으로 하여금 우리 동의보감을 편찬 이 이제 완성되는데 동의보감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네, 그래서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그동안의 의학책들은 중국 책들이 참 많아요. 근데 중국의 방법대로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허준 선생님 참 대단한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갔어요. 저 너무 아파요. 그럼 이런 약 먹어라. 네, 그렇게 말해주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백성들은 그 약을 살 돈이 없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허준 선생님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뒷산에 정말 뭐 흐드러지게 있는 그거 따서 다려 먹으면 낫는다. 자 그럼 돈 안 들이고도 그게 약이 되나요? 뭐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런 방법들 참 많이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 맞는 정말 그 의학을 정말 다 정리한 그게 바로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이고 세계 기록 유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광해군이 참 불쌍한 게 광해군. 자, 우리가 딱 조선의 수많은 임금님 중에서 딱 요 두 명만 연산군과 광해군만 군자로 끝나죠. 우리가 그 뭐 세종이다, 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 원래 본명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본명이 아니고 임금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임금님의 업적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훗날 그걸 붙여주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붙는 게 아니라 훗날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뭐 태종이다, 세종이다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자 우리가 연산군, 광해군은 그런 조나종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원래 임금은. 근데 군으로 끝나는 건 그냥 왕의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왕자들을 군으로 끝내. 무슨 영창대군이다 이렇게 군으로 끝나는데 자 왕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왕이 아니라 그냥 왕자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로 군으로 끝내는 거예요. 연산군은 폭군이니까. 근데 광해군은 왜? 광해군은요 좀 안타까운데 광해군은 그 출생이 이 중전마마가 딱 나면 혈통이 좋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인 선조의 그 부인 우리 중전마마 께서 자 애를 못 낳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후궁의 아들이었어요. 광해군 후궁의 아들. 근데 그 후궁이 뭐 신분도 별로 좋지 않은. 네, 그러니까 좀 캐릭터가 약하네요. 그죠? 혈통에 있어서. 자, 근데 훗날 이제 선조가 원래 중전마마의 자리가 비울 수가 없으니까 할아버지인 선조가 굉장히 젊은 부인을 중전으로 다시 맞이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미 광해는 이제 장성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생긴 거야. 이제 막. 아이가 그게 영창대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신하들 중에서는 광해가 계속 왕이 돼야 된다? 아니다. 영창대군이 왕이 돼 혈통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좀 분분한 거죠. 광해군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자기가 다 세자였는데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많은 공을 세웠고 자 그랬는데 이제 선조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언을 뭐 바꾸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됐지만 광해군은 그러니까 이미 벌써 굉장히 약한 캐릭터죠. 그쵸? 네, 반대하는 신하들도 많고. 그러니까 광해군이 이렇게 또 정치를 잘하는 면도 있어요. 백성들도 생각했고 이렇게 복구도 많이 했고 이렇게 외교적인 판단도 좋았는데 결국에는 광해군이 일단 누가 미울까요? 영창대군이 있겠죠. 자 광해군이 왕이 된 다음에 영창대군은 죽게 됩니다. 네, 하루는 영창대군이 지방을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그 지방에서 그 방바닥에 디어 죽어요. 네,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마 광해가 시켜서 영창대군을 나오지 못하게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엄청 불을 떼어서 디어 죽는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는.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낳았던 그 중전. 네, 자, 그래서 그 임목 대비는요 궁에 이제 뭐 궁에다가 이제 활동 여기 딱 정해놓고 여기 바깥을 못 벗어나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뻘인 거잖아요. 그죠? 새엄마 뻘인데 그 새엄마를 가둬놓은 꼴이 되니까 이 유교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이런 폐륜화 같은 왕이다 뭐 이런 거죠. 어머니를 가두고 동생을 죽이고 심지어는 형도 하나 죽이는데 자 그러니까 폭군의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이 된 남자 광해에서 이병헌이 1인 2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래 왕은 굉장히 무서운 왕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거짓이지만 실제는 아니죠. 지어낸 영화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 연기자였던 그 광대였던 이병헌은 광해는 굉장히 착한. 그래서 광해군의 두 가지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준 거죠. 폭군다운 거와 이렇게 착한 왕의 모습. 자, 그래 참 안타까운 왕이죠. 자, 결국에는 이제 광해군은 쫓겨납니다. 이 반대파에서. 자, 우리가 이제 살인들이요 파가 나뉘게 돼요. 그걸 붕당 정치라고 했죠. 살인끼리 파가 나뉜다. 그래서 살인들끼리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요. 나중에는 이 동인이 또 남인과 북인으로 또 나뉘어요. 서인은
오른손을 나뉘게 되는데 우리 광해는요 바로 이 북인과 손을 잡고 정치를 합니다. 광해군과 손잡은 건 바로 이 북인이에요. 자, 근데 이제 광해군이 이렇게 중립외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양반들이 또 뭐가 싫으냐면 이 성리학자들은 중국을 최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형님이고 무조건 중국이 짱이야 이렇게 여진족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광해는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중국도 중요하지만 여진하고 지금 사이 나빠지면 안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광해는 의리도 없는 왕이다. 어떻게 형님을 배신하고 저런 오랑캐땅이하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하느냐.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는 이유는 자, 이 중립외교 명에 대한 의리를 다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이러는 어머니도 가두고 이런 폐륜하다. 유교에 참 맞지 않는 왕이다. 결국 쫓겨납니다. 누구한테 쫓겨나는지를 보셔야죠. 바로 자, 크게 보세요. 여기 이 서인들이 광해를 싫어했고 광해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광해와 함께 북인은 이제 끝장난 거고 이제 서인들이 권력을 잡은 거죠. 서인들이 왕으로 세워준 게 인조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서인들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인의 인조 반정. 서인들이 인조를 왕으로 만들었다. 그쵸?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서가. 근데 있던 왕을 없애고 몰아내고 왕으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인이 인조 반정. 그럼 임금이 누가 되나요? 인조. 그럼 인조는 누구랑 손잡았나요? 서인. 서인의 마인드는 뭔가요? 명나라가 짱이야. 여진족은 무시해야 돼.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진족이 굉장히 계속 힘은 세지고 있어요. 여진족이 나라를 만듭니다. 후금. 고려시대 여진족이 금이라는 나라, 금나라를 만들었죠. 그 금나라 다음이다. 그래서 후금이라고요. 자, 지금 상황은 여진족이 후금을 만들었어요. 대단히 셉니다. 명은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인조가 서인과 손을 잡아서 왕이 된 다음에는 여진족을 무시해요.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센 이 후금인데 자, 서인은 친명 배금 정책. 명나라랑 친하게 후금을 배척하는 이런 정책. 자, 후금이 열받았어요. 쳐들어옵니다. 자, 그리어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진족들이 쳐들어오는 걸 호란이라고 해요. 자, 외라는 외놈들이 쳐들어왔다 이런 뜻이고요. 호라는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호란. 자,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막 밀리죠. 막 후금이 쳐들어올 때 막 밀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싸우고 하지만 일단은 화해하고 갑니다. 화해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우리가 뭐 잘 싸워서 화해한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싸우고 그냥 앞으로 형제처럼 잘 지내자 이러고 갔어요. 자,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그 금나라는 더 세져요. 그래서 이 후금은요, 이제 청나라로 이름을 바뀌고 더 강력해집니다. 자, 이제 강력한 청나라로 변신한 다음에, 자, 이제 이 청나라가 우리한테 요구를 해. 야, 니네 좀 우리한테 갖다 바치지, 사대하지, 청나라를 좀 섬기지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선비들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명나라도 먹은 청입니다. 청은 여진족이 세웠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시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여진족의 나라. 근데 명나라는 중국인들은 한족이잖아. 한족이 세운 나라. 그래서 한족이 세운 나라는 우리가 대접을 해주는데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 아무리 나라가 크고 강해도 여진족 우리보다 못한 것들 뭐 이렇게 늘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와가지고 야 조선 사대하지? 중국한테 하듯이 하지? 근데 우리는 이제 거절을 한 거죠. 됐다 꺼져라 이거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올 때 우리는 당연히 엄청 못 싸우죠. 그죠? 청나라가 얼마나 강한데. 네, 그래서 또 영화 하나 추천 들어갑니다. 최종병기 활. 거기서 이제 청나라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청나라가 침입했을 때 우리가 한양 점령당해요. 역시 또 임금님이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신돼 있어요. 피신. 그래서 45일 동안 버팁니다. 그 안에서. 네, 근데 나중에 식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릎 꿇고 정말 빌었습니다. 네, 정말 굴욕인데 정말 잘하겠다 앞으로. 네, 그래서 청나라한테 우리는 굴복을 했고요. 네, 그것이 이제 309 고두레라고 하는 거예요. 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앞으로는 군신관계로 대하겠다. 우리가 신하로서. 정말 섬기겠다.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포로도 끌려갔고요.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지도자의 이 선택이 중립외교가 결코 네, 잘못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진족 후금과 청을 무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인조는 이렇게 당하고 인조의 아들
자, 어떻게 되냐면 인조의 아들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약속을 했냐? 앞으로 이 왕자들이 다 청나라에 끌려가서 어린 시절 자라다 와야 됩니다.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근데 같은 아들이어도 마인드가 너무 달라. 자, 소현세자는 자, 너무 좀 기분 나쁘지만 청나라 와서 보니까 청나라가 정말 막 발전하고 잘 살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나중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배울 건 배우자. 청나라에 대해서 알 건 알자. 이런 마인드였어요. 근데 복림대군은 내가 정말 이렇게 지금 여기 끌려가고 자라야 되고 정말 너무 원통하고 내가 크면 다 복수해버릴 거 다 죽여버리겠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청에 대해서 배울 건 배우자 이런 마인드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림대군은 다 죽었어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인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인드랑 복림대군이 똑같죠. 인조하고 서인하고 복림대군의 마인드가 똑같죠. 근데 소현세자의 마인드는 아버지가 볼 때 서인들이 볼 때 위험하죠. 아니 저런 오랑캐 따위를 배우자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되는 게 걱정되겠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하루는 이제 또 조선에 왔을 때 돌아왔을 때 또 소현세자는요 한 달 안에 죽습니다. 근데 역시 왜 죽었냐? 아버지가 소현세자가 몸이 약하다고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다려 먹고 계속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죽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는 소현세자가 왕이 되는 게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소현세자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결국 복림대군이 왕이 됩니다. 동생이었던 형이 죽었으니까 자,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는 거예요. 효종. 자, 효종의 마인드는 뭐라고요? 복수하겠다. 다 죽었어 이거죠. 그것이 북벌론이야. 정벌해버리겠다. 북을 정벌해버리겠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끊임없는 군사 훈련을 해가지고요. 원수를 갖겠다고 복수,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 자, 그리고 여전히 마인드에는 청 우리보다 못한 거,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늘 못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군대를 양성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자, 아직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효종이 죽게 돼서 군사력은 많이 키워놓는데, 자, 근데 그때 이제 청나라가 우리한테 군대 좀 보내줘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청나라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군대 좀 보내줘. 우리가 또 효종 때 보내줬어요. 왜? 아직은 우리가 청한테 말 잘 들어야 되는 아까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줬죠. 자,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군사력을 많이 키워놨는데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야. 싸워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냈는데 완전 잘 싸워주고 온 거예요. 우리가. 청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온 거죠. 그것을 나선정바. 그래서 러시아 싸우는데 우리가 조총부대를 2번이나 보내주는 굉장히 잘 싸웠다는 거. 그래서 뭔가 우리도 희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네,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굉장히 우리가 역시 우리가 벌써 조선의 한 반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또 이후에 반을 배울 텐데요. 이게 다양한 어떤 사건들 굵직굵직하게 그리고 유명한 왕, 유명한 인물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보세요.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기관은 세종 때 설치한 기관이고 유능한 학자들 모아서 학문을 장려하고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민족의 전통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 훈민정음 연구했던 것 지편전. 학자들 정답 2번. 자, 다음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은 최고학교 성균관대학교잖아요. 성균관. 지금도 있어요. 성균관.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도 있었는데요. 그죠? 3번입니다. 자, 다음 정치 세력은 성리학을 수용하고 과거를 통해 중앙관직에 진출한다. 네, 그리고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고려사회 개혁을 추진한다. 고려 말에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성리학을 공부해서 드디어 우리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었죠. 신진 4대부 되는 거죠. 정답 4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책입니다. 역사서.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 동안의 역사를 연, 월, 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자, 방대한 분량과 서술의 객관성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지정받았다. 조선의 임금은 전부 27명인데 그중에 25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 엄청난 책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정답 4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선의 제도는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 세금도 걷고 군대 보내려고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을 증명하는 나무 막대기에 그죠? 남자들 호패법이죠. 호패제도. 자, 이것은 태종 이방원 때 나오죠. 호패법. 임금도 기억하세요. 태종 이방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상은 고려말 안양이 원나라에서 갖고 왔어요. 안양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선에 건국한 4대부들이 바로 공부했던
얘기했던 거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 자, 유교 중 이상 정치를 실현하기에 덕치주의를 강조한다. 자, 임금님은 덕으로서 어질게 정치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백성들 근본으로 해서. 자, 이것이 성리학 4번. 자, 다음 업적의 왕은 집현전, 훈민정음, 사군육진. 자, 그래서 우리의 국경선을 확정했죠. 우리 훈민정음은 끝났죠. 세종대왕님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자,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암행어사의 상징처럼 인식이 되고요. 조선시대 공무수행의 관리가 사용을 했고요.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증표다. 자,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다가 자, 쉬엄쉬엄 어디서? 역에서 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특히 나란 일을, 특히 암행어사 같은 사람은 나란 일을 하느라 바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암행어사가 갖고 있는 그 마패를 딱 보여주는, 암행어사 출두할 때 마패 딱 나오잖아요. 그 마패에는 말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사람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 말이 몇 마리씩 막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마패에. 자, 그럼 마패를 딱 보여주면 말도 빌려주고 그래요. 네, 이 공무수행 중이니까. 자, 그럼 뭘 보여줘야 돼요? 마패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역에서, 우리 역언제도 역에서 정답 1번.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꼼꼼하게 복습 부탁드릴게요. 화이팅!